반갑습니다. 글쓰는 사주상담가 해인도비결명리의 해인입니다. 오늘은 실전풀이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요즘 국제적 이슈로 등극한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선수의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안세영 선수의 생년월일은 양력으로 2002년 2월 5일 미시로 되어 있어서 사주를 세어보니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연주 이모, 월주 임인, 일주 갑진, 시주 신미. 인터넷상의 생년월일이라서 공신력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래 사주로 풀어본 결과 현 상황과 너무나 흡사해서 이 사주가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운은 10대운이고요. 신축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사주를 풀어보면 우리 안세영 선수는 인월생의 간목일간입니다. 인월생의 고향은 학교 교육 환경인데요. 인문적 배움에 알맞은 환경이에요. 타고난 환경에는 필요한 요소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학교 교육 환경이 내 태생의 고향이라면 그 환경에 필요한 글자들이 원국의 천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월생에 최적화된 천간 글자는 기토, 신금, 개수, 간목, 병화인데요. 이 글자들이 천간에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안세영 선수의 경우엔 간목과 신금이 떠 있네요. 개수 대신 임수가 떴고요. 인월생에서 간목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신금은 전문성을 갖추려는 사람이죠. 그리고 배우는 사람에게 수원이 되어주는 그 하수분 역할을 해요. 임수는 배움을 국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인드인데요. 그것도 두 개나 떠 있으니 얼마나 폭넓은 배움을 원하겠습니까? 좀 과한 것 같아요. 뭐 배움에 대한 일종의 욕심이라고 하겠는데요. 배움 외에도 부에 대한 열망도 아주 큰 글자가 임수입니다. 배움의 욕심과 부에 대한 열망이 무슨 문제일까 하겠지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으면 병이 되는 법입니다. 열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울감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임수는 그러한 속마음을 가볍게 털어놓지 않아요. 혼자 끙끙 앓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수가 연, 월간에 떠 있다는 것은 인생 초반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세영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은 간목이 인월에 뿌리를 튼튼히 내렸기 때문이랍니다. 흔히 등령을 했다고 하죠. 저는 그런 명리 용어를 최대한 쓰지 않으려 하지만 필요할 때는 가끔 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안세영 선수는 간목이라는 일간으로 인월에 튼튼히 뿌리를 내렸으니 힘이 넘치는 청년과 같은 그런 양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걸록이라고 합니다. 건록. 예. 걸록은 사실 지극히 사적 마인드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비록 공인이지만 본인의 마인드는 사적 마인드라는 얘기예요. 또 초반에 임수가 병존한다는 것은 목적성이 뚜렷한 것이고요. 그 목적은 귀보다 부를 향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임수 병존은 삶이 외롭고 공허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내 말을 분별심 없이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의 어른을 기다렸다는 말을 했죠. 임수의 의미를 그대로 증명해 주었던 말입니다. 간목일간 대비 임수는 십성으로 해서 편인입니다. 편인은 의심이나 궁금증을 집중력 있게 파고드는데요. 이 악물고 금메달을 따서 자신의 말의 영향력을 실은 집요함은 임수의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간 혼자서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울기도 했을 거고요. 안세영 선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니 아직도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네요. 일간갑은 배우고 습득하여 가르치는 마인드예요. 또 시간의 신금은 실력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글자이고요. 만약에 임수가 하나이고 다른 임수 대신 개수가 하나 있었다면 넓이에 더해서 깊이까지 갖추어서 배움을 배우려고 했을 겁니다. 인월이 당령인 간목을 일간에서 당당하게 얻었으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주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집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모든 건 때가 되어야 된다는 이치의 불교식 표현이죠. 안세영 선수는 21기해 대운이 천금 같은 운으로 보여집니다. 타고난 환경에 해당하는 기토가 들어왔고 뿌리를 못 얻은 임수가 해수로 튼튼히 뿌리를 내렸군요. 이제 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한마디로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수생목, 즉 임생갑하여 목극토, 즉 갑극기까지 하였어요. 검증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임생갑은 넓게 배우는 글자입니다. 외국 문물이나 기술까지 다 배우게 되어 있는데 대원에서 해수로 뿌리를 얻었으니 국제적으로 이름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갑극기는 나의 능력을 개발할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극수, 즉 극임으로 환경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수병존의 기토 하나는 힘이 좀 약하군요. 환경 개발이 무척 어려워질 겁니다. 이를 안세영은 집중력과 야망의 힘으로 자신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협회를 향한 정의적 도전이 바로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럴 수 있는 것도 연지 오화 덕분이기도 합니다. 오화는 십성으로 상관인데요. 상관성은 부조리한 것을 개혁하는 촛불의 의미입니다. 아마 그 행위는 올해 3월인 정묘년에 행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원국 전간에 토가 없었기에 열심히만 했는데요. 기토가 오니 자신의 기준에 맞게 조금은 이기적으로 알차게 어떤 일을 꾸려나가자고 인지하게 된 거죠. 게다가 말 달리는 연지 5화와 인목은 3합입니다. 천간에 필요한 글자 없이 지지에 3합만 있어도 유능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대운이 끝내주게 도와줍니다. 풀이하는 제가 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호술 3합은 다른 3개의 3합 중에서도 다른 3개의 3합과 달리 유독 조명을 받는 3합입니다. 불만 붙으면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죠. 마침 임수의 근 해수와는 암합 관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정부기관의 물밑 서포트를 받게 되죠. 안세영 선수를 보면 어린 나이에도 참 어른스럽습니다. 노회함마저 느껴지죠. 그런데 또 뭔가 위에서는 누르는데 아래서는 트질 것 같은 불기운도 느껴져요. 임수에 누르는 기운과 년월지 인호삼합의 하기운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일주갑진이 12운성으로 쇠지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일부 사람에게 시기를 받게 되는 글자가 있네요. 그 글자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을 보면 21기해 대운을 넘기고 31 무술 대운이 올 때 안세영이 마인드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드디어 사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공적 마인드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지력이 높아질 것인데 언행에 있어서도 공인으로서 좀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 같아요. 자연히 인맥의 교체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안세영은 결국 지도자의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천간에는 정화와 병화가 기다리고 있고 지지에는 열매의 계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명성과 덕망을 갖춘 멋진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 공부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많은 공부를 하고 인성을 갖추어서 자격을 갖추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운이 멋지게 받쳐주는 사주입니다. 원국이 60점이라면 10년 대운이 쭉쭉 흘러오는 10년 대운이 나머지를 다 받쳐주는 그런 사주입니다. 관중 속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지켜보던 안 선수의 아버지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제 딸이에요. 저 아이가 제 딸이랍니다.